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싱커플 투자 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지상군 파견 검토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미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자, 월요일 국내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란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도요, 조기 종전이 가능한 이유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중공업의 강력 지지대로 보이는 28,000원에 대해 심리명과 수급 분석을 통한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요, 신고가 돌파가 기대되는 유망 종목의 조정 활용 눌림목 매수 시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을 앞두고요,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자, 미국이 이란의 지상군 파견 적극적인 검토 소식에 확전 우려감에요, 미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죠. 오히려 유가는 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브렌트유 5월물입니다. 3%가 상승을 하면서 112달러 마감됐죠. 3월에 들어서만 54% 급등 양상을 보였어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 넘는 하락, 다우지수는 1% 가까운 약세죠. 최근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말,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조기 종전을 한다, 또 어떨 때는 확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수장 증권TV에서는 이 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전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데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아까 브렌트유 5월물 112달러를 했죠. 근데 장기물인 6월물이 오히려 낮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브렌트유 5월물 일봉 모습입니다. 112.19달러. 그리고 그 아래가 6월물이죠. 106.41달러. 단기 5월물보다 6월물이 더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상단이 WTI의 5월물 일봉 모습입니다. 배럴당 98.23달러. 그 아래가 6월물인데요. 배럴당 94.73달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물인 6월물이 5월물보다 더 낮죠? 그럼 중동의 두바이유는 어떨까요? 4월물이 112.83달러, 5월물이 100.21달러, 그리고 6월물은 그보다 더 낮은 95.65달러.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낮다는 얘기는 전쟁이 조기에 종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조기 종전이 기대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요, 또 성격적으로 타코, 이 트럼프 올레이지 치킨 싸움.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가 이번에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작동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번에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하자 이란이 카타르 정유시설에 반격을 가했죠.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겁을 먹고 나는 몰랐다, 그렇죠? 이 정유시설 공격하는 것을.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유시설 공격은 없을 거라는 최근에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세게 나가면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선다. 이번에도 그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조기 정전이 가능한 이유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요,
조기 종전이 된다 해도 저는 뭐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미국 증시에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 지금 좌측에 있는 차트가요, 나스닥의 일봉 모습입니다. 한 1년치 정도죠.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61선과 21선을 지지 삼아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하향됐죠. 자, 지금 여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도 없지만 좀 200일 이동평균선이 한 22,000포인트 내입니다. 그것도 하향 이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그동안 지지 삼아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하향 이탈됐다. 중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서는 1년 차에는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지만은 정권 2년 차가 되면은 상승에 따른 부담과 그리고 정책의 실망감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 따른 조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나스닥 지수뿐이 아니라 우측 상단의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다우 지수의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다 하향 이탈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조기에 종전돼서 일부 회복력을 보여주겠지만은 작년과 그리고 올 초처럼요, 지속적인 상승세는 좀 힘들지 않나,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종목으로 가야겠죠. 삼성중공업.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에 좀 조정은 예상은 했습니다. 28,900원대 하반 경직성을 모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삼성중공업 이번 주 하락률 보면은 주간 7% 약세 보였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5.3% 상승을 했는데,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전주까지요 6% 상승을 보였죠. 코스피는 12%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키 맞추기 차원에서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5.3% 준 거고, 삼성중공업은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7%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 맞추기 차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조선섹터가 또 동반적인 약세를 보였죠. HD현대중공업이 주간 6.2% 하락했고 하나오션도 5.7% 하락, HD한국조선해양도 2.7%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반 약세에 따른 동조와 양상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 삼성중공업에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심리면이에요. 자, 20날 뭐가 있었습니까?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죠. 규모가 3,779억. 수주를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호재성 재료죠. 근데 오히려 상승폭이 반납되고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금요일날 삼성전자 등 이 대형주들의 주가가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그 영향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죠? 뭐 장중에 5% 상승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2, 3%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28,000원을 저점으로 좀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오히려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강보합이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가 올라갈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빠지는 것이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올라간다라는 신호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지난 금요일 충분히 올라갈 자리에, 특히 또 주주총회도 열렸었죠. 마스카
추진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겠다. 그런 언급이 나왔는데도 주가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조금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이 심리면을 봤을 때보다는 조금 안정된 흐름이죠. 물론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62만 주를 매도를 했지만은 그 물량 개인이 받아준 것이 아니라 기관이 54만 주 매수했다. 대부분을 받아줬다는 얘기였죠. 그럼 부정적이지 않죠. 조금 기간을요, 주간 단위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삼성중공업이 7% 하락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죠. 외국인들이 439만 주 매도하고 개인이 440만 주 매수, 기관이 소폭 매도 16만 주 매도. 그렇지만 길게 월간 3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월 달에 들어서 한 약보합 수준이죠. 삼성중공업으로 보면은. 근데 외국인들이 625만 주를 매수를 하고 개인이 810만 주 매도, 기관이 213만 주 매수. 이런 면을 봤을 때 심리면을 봤을 때는 좀 분명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근데 수급으로 봤을 때 뭐 추세 이탈되는 그러한 양상, 급락하는 양상은 나오기가 쉽지 않나. 또 지금 주말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크게 빠졌죠. 근데 유가 상승이 조선 섹터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요소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왜? 유가가 상승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은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이 LNG 운반선이라든지 석유 운반선들의 수주가 발주가 늘어나면 수주량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 섹터의 유가 상승은 불리하지 않는 그런 재료면이기 때문에 28,000원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걸로 보인다. 실적면도 보면요, 최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추정치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1조 5,691억, 작년에 8천억대였죠. 큰 폭으로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변화, 전망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조금 상향되는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FLNG 수주권이 나오면 한번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아서 아마 새롭게 시작하는 주에도요, 아마 28,000원 전후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오겠다. 저는 당연히 갖고 있는 물량은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은 미국 증시가 주말에 나스닥이 2%, 다우지수가 1%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 주겠죠. 지수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뭐 조금 축소하는 물량,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동반 하락한 이후에 지수 안정될 때는 동반 상승한다 했죠. 근데 주도주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도주 논리가 뭡니까?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늦게,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하니까 늦게 겨우겨우 빠지고 또 빠지는 폭도 덜 빠지고 또 지수 안정되는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수정 증권 TV를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우리가 5G에서 6G로 상용화가 앞으로 추진된다서 앞으로 3년만 KMW 잘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15,000원 전후에서 지금 거의 33,000원대입니다. 그렇죠? 급등 양상인데 지금 하고 드리고 말씀은 이 정고점 돌파, 그러니까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종목을 보자는데, 자, 두산 테스나,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두산 테스나, 장비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소재는 SNS텍, 부품은 원익 QNC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죠. 두산 테스나.
신고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닥권 하모니 투자 종목에서 GS건설 바닥권의 종목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자 하면서 GS건설 원전 수주 확대 전망에 원전 관련 건설주로 부각되죠. 두산건설이 지금 치고 나가고 GS건설이 따라가는 양상. 또 고유가다 보니까는 신재생에너지, SK이터닉스 부각이 되죠. 신고가. 한번 차트 모양들을 봐보십시오. 이 신고가 부근에서 확 치고 나가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다 빠른 회복력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종목 KMW, 두산테스나 GS건설, SK이터닉스 이런 종목을 지금 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고점 부근에서 돌파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에 왔다는 얘기는 지수 급락 후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고점에 와서 이번에 지수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조정을 받으면은 안 빠지려고 지수 하락시 아까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지수 하락시 늦게 빠지고 덜 빠지는 그런 종목이라 했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측에 보면요. 덕산 네오룩스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OLED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입니다. 그렇죠? 이 고점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우리가 지난주에 SKM 바이오팜 바닥권 인식은 있지만은 빠른 회복력을 보이긴 힘들다. 그러면 일부 줄여줘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리가캠 바이오. 그렇죠? 기술 수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정고점 돌파 시도하려고 하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네페스 반도체 이것도 후공종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강했어요. CS 윈드 풍력이죠. 한국 콜마 바닥권에서 금요일날 고개를 바짝 뜨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종목 지금 말씀드리는 덕산 네오룩스, 리가캠, 서진시스템, 네페스, CS 윈드, 한국 콜마 아마 이 외에도 여러 종목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요 정도 낸데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요번에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옥석 구분이 편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한 번씩 급락을 해주면은 센 놈과 약한 놈의 구분이 확 됩니다. 시장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센 놈, 약한 놈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덜커덕 지수가 나오면은 옥석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6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지수 하락할 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지수 급락할 때 늦게 하고 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아마 장대 양봉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 장대 양봉에 이번 지수 하락, 월요일 화요일 하락할 때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이면 그러니까 적게 빠지면 덜 빠지는 것이 좋죠. 3분의 1이면 가장 좋고 최소한 2분의 1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물론 종합지수가 크게 급락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선만 큰 급락만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 2분의 1에서 3분의 1 상승폭의 안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런 종목은 매수해도 된다. 또 하나는요. 같은 섹터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 지금은 스마트폰 부품주들 움직임 좋죠. 파이nem텍 BH 다 좋아요. 근데 이번에 지수가 하락할 때 이 같은 스마트폰 부품 특히 OLED 관련 종목 폴더폰 관련 종목군들이 안 빠지려고 예뿐이 아니라 BH도 그렇고 파이nem텍도 그렇고 안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힘 있는 애들이 OLED 관련 종목 스마트폰 부품들을 계속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승폭의 2분의 1 정도 수준 안 빠지는 노력하면 이런 종목 섹터 동일
섹터 종목도 같이 봐달라는 얘기예요.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한 두세 종목 말씀드려서 그 안에 안 빠진다 하면은 리가캠이 되는 것 같고, 서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 종목, 네페스, 반도체, 아까 후공정이었죠. 뭐 두산 테스라든지 SF 반도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같이 보면서 안 빠지려고 하네?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이 다시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재생에너지, 풍력, CS인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금요일날 조금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한국 콜마였죠. 화장품주예요. 화장품들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섹터입니다. 근데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 조정 모습을 보면서 이제 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처럼 조정 하락폭이 상승폭의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 그리고 같은 동일한 섹터 움직임도 덜 빠지려고. 또 마지막으로 수급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됐던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100만 주를 매수했으면은 뭐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나오는데 최소한 수급에서 아까 말씀대로 안 나오면은 제일 좋고, 그렇죠? 그냥 시장이 하락해서 매수해서 띄웠던 세력들이 물량 안 나와서 주가 하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보시면 되고, 일부 차익 매물 또는 경직성 매물이 나온데에도 금요일날 크게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아니면 최근에 크게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다. 그런 종목. 그러니까 요 체크 포인트.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지수 급락으로 얘도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 시 체크 세 가지를 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에 보내드리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